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삼각 B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어요. 물론 탄젠트까지. 삼각함수의 정의랑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였었지. 원은 안 그릴게요. 어딘가에 P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동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P라는 점의 좌표가 XY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 되는 거예요. 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바로 요렇게 X좌표와 Y좌표와 R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X, Y, R을 가지고 만든 삼각비 사이에서도 당연히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R분의 Y였었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R분의 X였었고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X분의 Y였었죠.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걸 보자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요.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R분의 X분의 R분의 Y가 되는 거죠. 요 정도 본분수는 다 계산할 수 있지. R 약분시키면 요렇게 X분의 Y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인 세타분의 코사 틀렸죠? 거꾸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하면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탄젠트 세타라는 게 나오면 주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요. 사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탄젠트보다는 사인, 코사인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많이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가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탄젠트 자체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서 보통 문제를 많이 풀어. 그래야 밑에 있는 공식도 적용시킬 수 있어서 그래요. 탄젠트에 대한 문제는 탄젠트로 풀지 않고 주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많이 풀더라.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탄젠트는 일단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친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로 이 식에서 식 전체를 R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R제곱으로 나눠주면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R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R제곱분의 X제곱, R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 R분의 X의 제곱, R제곱분의 X제곱 이게 사실은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요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지. R분의 Y의 제곱이잖아. R분의 Y는 사인이잖아.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하는 공식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탄젠트에 대한 공식은 주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많이 고치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 이거는 뭐 여러 방면으로 나중에는 방정식이나 부등식도 배울 텐데 그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요. 식의 변형 같은 문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뭐 이 순서대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외워도 되고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 된다라고 외워두셔도 되고요. 추가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든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든지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한 개를 이항시킨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 사인 제곱이야.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 코사인 제곱이야. 요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많이 눈여겨봐 두셔야 문제풀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자체가 간단해서 요거의 활용을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요거는 사실은 이걸 활용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개념 체크 1번행 같은 문제를 보시면 세타가 2번을 봅시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라고 돼 있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어떤 각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몇 4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는 게 주어져요. 세타는 3, 4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3, 4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는 양수인데 나머지 사인하고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7분의 1.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요?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정의대로. 코사인은 원래 R분의 X인 거죠. 그러니까 R이 7이구나. R이 7이구나. X는 2구나.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3, 4분면의 각이니까 실제로는 Y, X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Y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7, 7에 49 마이너스 4 루트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Y를 구할 때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내가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요. Y를 구할 때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 원의 방정식 형태를 외우는 것도 괜찮고 요렇게 해서 X, Y, R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은 R분의 Y가 되는 거니까 7분의 Y좌표 음수예요. 4분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고 요거를 루트 45가 되는 거죠. 95, 45니까 3루트 5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탄젠트는 X분의 Y죠. X분의 Y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네. 2분의 3루트 5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값이라든지 사인 탄젠트 다 마찬가지야.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x, y, r을 다 구할 수 있고 두 개가 나오거든. 코사인 값이 나오면 r분의 x가 나오는 거고 사인은 r분의 y가 나오는 거고 탄젠트는 x분의 y가 나오는 거야. 하지만 이거를 3면을 염두에 두고 좌표의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 1번 같은 경우는 1, 4분면이라서 다 양수잖아. 그래서 부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요거 2, 4분면이나 3, 4분면이나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사인 값 하나를 가지고 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활용 문제. 준비해온 것은 이겁니다. 간단히 하세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요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는 문제야. 간단히 하시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대로 제곱을 하면 돼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요것도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지워지는 게 보여야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가 남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남았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남았죠. 똑같은 게 두 개씩 남았네요. 그 다음에는 무슨 공식을 쓰는 거냐?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배웠던 공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된다는 공식. 이 공식을 활용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1이잖아. 이렇게요.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1이잖아. 1 이렇게요. 제곱이 있을 때는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반드시 이 공식을 생각해 줘야 돼요. 물론 이 각이 같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 같게 나오거든요.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 된다는 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탄젠트를 활용하는 공식 하나 볼까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간단하게 하세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고 뭐 해볼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일단은 탄젠트 자체로는 공식이 잘 없으니까 탄젠트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꿉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탄젠트가 보이면 뭐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봐요. 두 번째로 할 게 없다. 분수죠. 통분해보면 돼요.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이쪽은 코사인 세타 분의 이렇게 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분배 법칙을 합시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이 보이죠. 부호가 반대일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자만 세로 써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져. 바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생기는 거지.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이건 1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전개하지 마시고 분해. 분자는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1이 될 거고 뒤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똑같네요. 그죠? 약분시키고 정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해요. 자, 문제를 풀다가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이 보이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된다.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이 보이면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그 전에 탄젠트라는 게 보이면 뭘로 고치면 좋다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면 좋다고. 분수일 때는 뭐 하라고? 통분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 활용 문제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시계 변형과 관련돼 있는 건데 제일 간단한 거만 한 개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이하.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요렇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빼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합이나 차 이런 게 주어지면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제곱을 하면 바로 또 이 공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 맨 앞에 있는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을 더한 거는 1로 바뀔 거고 요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구하라고 하는 거죠. 1 플러스 2 편의상에 x라고 할게요. 2x는 4분의 1. x값만 구해내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이야 뭐 ax는 마이너스 4분의 3 되는 거니까 형비를 1로 나눠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8분의 3 정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제곱을 통해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언제? 주로 덧셈이나 뺄셈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식의 변형 문제가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추가해서 설명한 내가 찾아온 이 연습 문제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 풀이할 때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끝.